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줍니다. 좋은 사람은 언제나 건강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을 나눠드리는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안 쓰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치약입니다. 정말 생활에서 필요한 최고의 중요한 사용해야 하는 물질인데요. 이 치약이 정말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합니다. 여러분, 지압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치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흉이 바로 치약이라고 말하면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치약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합성 계면 활성제, 미생물 살충제인 파라겐 같은 유해 화학 물질과 시리카라는 돌가루로 만드는데 이들 독성 물질들이 입안에 있는 유해한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약에 사용된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폐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입안 점막을 통하여 몸에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독성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세포를 조금씩 서서히 죽이는 심각한 독성 물질이다. 치약의 주 원료인 화학물질의 독성, TV조선 치약의 진실이라는 프로에서 치약을 동그랗게 짜놓고 그 안에 바퀴벌레 5마리를 넣었더니 15분 후에 4마리가 죽었고 1마리는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살충제에도 잘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바퀴벌레를 죽일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한 살충제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이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클릭 TV조선 치약의 진실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온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인 소듐 라우릴 설페이드 등이 샴푸와 세제뿐만 아니라 치약의 주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본 사카시 타사카에 박사가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를 지의 등에 발라서 실험을 했더니 10일 지나서 지들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피부가 벗겨졌다. 이렇게 독한 거네요. 샴푸도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안 쓰잖아요. 이와 같이 계면 활성제는 각종 유해 화학 물질들이 쉽게 몸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피부와 세포막을 녹여 없애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입과 피부를 통하여 몸속에 들어온 계면 활성제와 불소를 비롯한 화학 물질들이 혈액과 림프에게 녹아 들어가 오랜 기간 동안 몸속에 축적되면 입안과 위장의 점막을 비롯한 각 조직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침투하여 효소의 분비를 저하시키고 세포 내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백혈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면역 체계까지 약화시킨다.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치약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은 침을 만드는 타액선의 기능을
약화시켜 침 분비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다. 와,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충치균이 왕성하게 번식하여 구취, 충치, 치석, 구내염을 일으키고 특히 췌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감기, 수두, 대상포진, 인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아토피, 성조숙증, 자폐증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치약만 버려도 모든 질병의 70%는 예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치약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소금으로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치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믿고 치약이나 베킹소다, 이렇게 치약을 안 쓰고 소금이나 베킹소다를 쓰시는 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소금으로 쓰시면서 베킹소다는 한 번 정도 조금만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혓바닥 청소할 때 쬐끄만 칫솔 끝에 발라가지고 닦거든요. 그리고 다른 때는 소금으로 소금 이렇게 구워가지고 가른 거 볶아가지고 가른 걸로 닦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치약에 첨가한 돌가루가 치아를 마모시킨다. 치아의 표면은 매우 단단한 에나멜질로 무장하고 있지만 돌가루가 들어간 치약으로 매일 2, 3회씩 수십 년 간 치아를 갈아댄다면 제 아무리 단단한 에나멜질도 서서히 마모되지 않을 수가 없다. 약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적 석착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에나멜질이 벗겨진 치아는 충치균이 분비하는 산성 물질에 매우 취약하게 되어 충치를 일으키고 색소가 치아에 쉽게 착색돼 치아가 누렇게 변하게 된다. 치약을 버리고 소금물로 양치하자. 저도 찬성입니다. 치약에 첨가한 살균제들은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안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익한 균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이므로 입안의 면역 기능이 서서히 약해져 온갖 세균의 온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소금은 일반 세균들을 거의 모두 죽일 정도로 살균 효과가 강하지만 세균들을 잡아먹는 유익한 균들은 염분 속에서도 잘 살고 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일반 세균은 99% 죽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은 왕성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김장김치는 오래 저장해도 부패하지 않고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식품이 된다. 소금의 염분은 우리의 잇몸을 단단하게 해주고 단단해진 잇몸은 치아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아 충치균들이 잇몸 속으로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 소금물을 사용하여 치아를 관리한다면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하여 손상된 침샘의 기능이 회복되어 많은 면역 세포를 가진 침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획기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감기, 수두,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물론 췌장암과 같은 각종 암도 걸리지 않는다. 소금물 양치 방법.
티스푼 1개 정도의 소금과 약간의 물을 입에 넣고 소금의 염분이 입안 의 유해한 세균을 죽일 수 있도록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린다. 입안에 넣고 소금을 티스푼이란 커피 티스푼이요. 혹시 모르는 분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린다. 입을 좀 가글 좀 해주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후에 소금물을 반쯤 뱉고 칫솔을 사용하여 잇몸과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 목을 뒤로 젖혀서 인후까지 가글하면 감기는 물론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폐렴까지 예방할 수 있다. 소금을 너무 오래 물고 있으면 입안 점막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15분 이상, 그러니까 1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분 미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칫솔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양치 후에는 소금을 넣은 병에 꽂아둔다. 소금물을 간장 짜기 정도의 소금물을 타서 그 병에다가 꽂아줍니다. 그러면 세균이 다 100% 사멸해 버려요. 저는 이제 그 건강식품통 조그마한데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통에다 담아 놓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칫솔마다 담궈 놓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면 돼요. 주겸 소금은 습기가 있으면 굳어버리므로 일반 천일염을 사용하여야 한다. 양치할 때는 칫솔에 묻어 있는 소금을 씻어내고 사용하여야 치아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금물로 양치를 하면 처음에는 치약을 사용할 때와 같은 청량감을 느끼지 못하여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치약에 들어있는 인공향료 때문에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상의 문제다. 치약에는 인공향료 등이 들어있어 청량감을 주지만 치아 건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4. 주겸과 송염으로 만들었다는 치약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독성이 매우 강한 유해 화학 물질인 합성 계면 활성제, 방부제, 인공색소, 인공향료로 만든 후 약간의 주검과 솔잎가루를 첨가하였을 뿐이므로 가격만 비쌀 뿐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무조건 그런 거 비싼 거도 안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금이 최고입니다. 5. 합성 계면 활성제의 심한 독성이 문제가 되자 베이킹 소다를 사용한 치약이 비싸게 팔리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들도 비록 합성 계면 활성제 대신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였지만 돌가루, 시리카, 발암물질인 방부제와 타르색소, 인공향료, 불소, 사카린 등 많은 유해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으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잘 들으셨죠?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소금을 안 쓰신 분은 소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도 사라집니다. 6개월 이상 따라하면 모든 잇몸병이 사라지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소금으로 해도 너무너무 좋고요.
베이킹 소다로 이렇게 이렇게 식용 베이킹 소다 그걸로 조금씩만 찍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살짝 입안 청소할 때 해주면 좋고요. 소금으로 해줘도 좋아요. 소금으로. 저는 이제 한 번씩 그냥 베이킹 소다로 조금씩 찍어서 할 때도 있고 소금이 떨어져 갖고 안 담아놨을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에는 한동안은 베이킹 소다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금 하면서 베이킹 소다는 아침에 눈 뜨면 혓바닥 청소할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이킹 소다도요 입안의 염증을 다 사라지게 해주고 정말 건강하게 해줘요. 잇몸을요. 잇몸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소량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통에다가 꼭 칫솔을 담가 놓을 것. 왜냐하면 햇볕에다 일광욕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사실 하려고 그래도 자주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치약보다 훨씬 편리해요. 소금 이렇게 탁 찍기만 해도 되니까 그것도 시간도 걸리지도 않고 치약은 이렇게 따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오늘 기회로 말미암아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강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웃음 운동도 하고 사세요.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하시면 웃음 치료 운동도 배우고 또 건강 정보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강 음식들 다 모두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알짜 중에 보약 중에 보약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하세요. 안 하시면 정말 손해예요.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구독 누르신 분은 앞으로 대박 날 겁니다. 건강 대박, 물질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